전원 사살입니까? 부하들을 체스말처럼 버리던 대대장. 하지만 그 학살 명령의 끝에서 살아 돌아온 건 패급 이병이 아니었다. 707특임대 출신 김도진 소령이 그 밤 사냥꾼의 목을 겨누기 시작했다. 전방 15사단 수색대대 GOP 경계부대의 밤은 길고 짐승처럼 차가웠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연병장 위로 철책 너머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빗줄기와 섞여 거칠게 내리꽂히던 날, 진흙탕 한가운데서 한 사내가 엎드려 뻗쳐를 한 채 헐떡이고 있었다. 야, 이 나이만 처먹은 패급 새끼야. 네가 그러고도 군인이야? 동작 똑바로 안 해? 중대장 박동훈 대위의 신경질적인 고함이 포구 소리를 뚫고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군화발이 사내의 옆구리를 거칠게 걷어찼다. 진흙과 빗물이 뒤섞인 바닥에 속절없이 나뒹군 사내는 올해 35이라는 전무후무한 나이로 갓 전입해온 최고령 이병 김도진이었다. 죄송합니다. 이병, 김, 도, 진, 시정하겠습니다. 도진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어깨를 움츠리며 허둥지둥 일어났다. 바들바들 떨리는 손, 구분 등 초점 잃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눈동자. 누가 보아도 군대라는 거친 조직에 적응하지 못해 겁에 질린 나이만 먹고 요령은 없는 어수룩한 신병의 전형이었다. 그러나 박동훈은 그 어리숙한 모습이 오히려 더 역겨웠다. 육사 출신이 아닌 학군단 출신으로 진급 누락의 위기에 처해 있는 박 대위에게 실전 경험의 부재는 평생의 콤플렉스였다. 전방부대의 중대장이라는 타이틀로도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불안감과 무능함. 그는 그 지독한 강박관념을 부하들을 향한 가혹행위로 억누르고 있었다. 특히 자신보다 나이가 많으면서도 계급은 가장 낮은 도진은 그의 찌질한 우월감을 확인하기에 가장 완벽한 희생양이었다. 나이 처먹고 군대 늦게 왔으면 눈치라도 빨라야지. 네가 그따위로 궁뱅이처럼 구니까 우리 중대 전체가 위에서 까이는 거 아니야? 한 번만 더 타냐고 경계 근무 때 수칙 버벅거리면 그땐 영창으로 안 끝나. 알았어?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진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연신 관등 성명을 댔다. 박동훈은 멸시 어린 시선으로 도진의 정수리를 노려보다가 마지못해 우위를 펄럭이며 지휘 통제실로 돌아갔다. 연병장에 홀로 남겨진 도진은 비틀거리며 막사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빗물에 젖은 앞머리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의 비굴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철저히 계산된 얼음장처럼 차갑고 예리한 맹수의 눈빛이었다. 박동훈 대위. 시야가 좁고 감정 통제가 안 된다. 전형적인 약자 멸시형 지휘관. 탄약고 근무 수칙을 암구호부터 순찰 루트까지 의도적으로 틀리게 말했는데도 윽박지르기만 할 뿐 내 오류를 정확히 지적하지 못했다. 중대장조차 탄약고의 변동된 경계 수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도진은 겉으로는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부대의 취약점과 경계의 사각지대를 실시간으로 갱신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늙은 이병이 아니었다. 그의 진짜 정체는 국군 최고 기밀 부대인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 특임대 팀장 김도진 소령. 수많은 실전과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며 적의 심장부에 칼을 꽂아왔던 전설적인 인간 병기였다. 그런 그가 계급장을 떼고 신분마저 세탁한 채 이 변방의 경계 부대에 위장 잠입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대대장 이철민 중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군수품 밀매와 전술기밀 유출 사건. 이철민은 국가 안보를 위한 필요악이라는 궤변으로 사조직을 결성해 북한과 연계된 브로커들에게 야간 투시경, 첨단 통신 장비, 심지어 전방 철책의 순찰조 기동 루트까지 팔아넘기고 있었다. 이철민은 꼬리를 밟히지 않는 고도의 지능범이었다. 특무대의 외부 감사조차 번번이 무의로 돌아갔다. 결국 군 수뇌부는 가장 은밀하고 확실한 방법을 택했다.
내부의 가장 낮은 곳, 누구도 경계하지 않을 바보 신병의 위치에 최고의 요원을 투입하는 것. 상황실 창문 너머로 빗속을 걸어가는 도진의 뒷모습을 가만히 주시하던 눈동자가 있었다. 정보부 사관 최윤아 상사. 그녀의 예리한 시선이 도진의 걸음걸이를 집요하게 쫓았다. 최 상사님, 뭘 그렇게 보십니까? 저 늙은 폐급 아저씨요? 당직 근무를 서던 하사가 비웃듯 물었지만 윤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과거 국경 지역에서의 교전 당시 눈앞에서 전우들의 몸이 찢겨 나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던 그녀였다.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은 그녀를 지독한 완벽주의자로 만들었고 동시에 죽음의 문턱을 넘어본 자 특유의 직감을 선사했다. 그 직감이 지금 맹렬하게 경고등을 울리고 있었다. 이상해, 저 이병. 박대위에게 걷어차여 진흙탕에 넘어질 때 본능적으로 턱을 당기고 팔꿈치와 어깨로 충격을 분산시키는 완벽한 측박 낙법을 쳤어. 게다가 지금 걷는 모습, 비틀거리고 잠든 것처럼 보이지만 도진의 발소리는 진흙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기묘할 정도로 일정했고 진흙이 무릎 위로 튀지 않았다. 무게 중심을 발끝에 두고 언제든 사방으로 튕겨나갈 수 있는 전술 보행의 흔적. 결정적으로 중대장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조차 그의 시선은 바닥이 아니라 중대장의 군화코와 그 너머의 탄약고 초소를 훑고 있었다. 철저히 사각지대를 확보하고 퇴로를 계산하는 시선이었다. 저 사람, 도대체 뭐지? 윤아의 중얼거림은 거센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자정이 넘어간 시각. 모두가 잠든 내무반을 빠져나온 도진은 좁은 화장실 맨 끝 칸에 몸을 숨겼다.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은 그의 입에서 억눌린 짐승의 헐떡임이 터져나왔다. 이마에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눈을 감자 다시금 지옥의 환영이 덮쳐왔다. 팀장님, 우측 능선의 적 기관총좌. 피하십시. 크아아. 살려주십시오, 팀장님, 제발. 피 비린내. 화약 냄새. 찢어진 전투복 사이로 흘러내리던 부하들의 붉은 피. 반년 전 내부의 기밀 유출로 인해 적에게 매복 작전이 노출되면서 벌어졌던 참극. 그 작전에서 도진은 자신의 목숨보다 아끼던 팀원 3명을 한꺼번에 잃었다.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참담한 죄책감과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는 매일 밤 도진의 숨통을 조였다. 도진은 자신의 군복 소매를 걷어 올렸다. 굵고 선명한 흉터들이 가득한 팔뚝을 짐승처럼 으적 물어뜯었다. 입안에 비릿한 피맛이 번지고 뼈를 내는 고통이 대뇌를 강타하자 그제야 귓가를 찢던 부하들의 비명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는 피가 맺힌 팔뚝을 아무렇게나 소매로 닦아내며 거친 숨을 골랐다. 초점 잃고 멍했던 바보 이병의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복수와 임무 완수를 향해 타오르는 지옥기 같은 살기만이 좁은 화장실 칸을 가득 채웠다. 대대장 이철민 중령. 그날 우리 팀의 기동 루트를 적에게 팔아넘긴 장본인. 도진이 이 끔찍한 위장 임무를 자원한 진짜 이유였다. 그는 단순한 기밀 유출 조사를 넘어 자신의 부하들을 돈 몇 푼에 팔아치운 자의 심장에 직접 총알을 박아 넣기 위해 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왔다. 지난 일주일간 철저한 바보 연기로 확보한 정보들이 도진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재조합되었다. 이철민 중령은 매주 목요일 새벽 2시 대대장 특별 순찰이라는 명목으로 제3초소 방면에 순찰을 돌았다. 그러나 도진이 쓰레기장을 청소하며 몰래 빼돌려 확인한 차량 운행 일지와 탄약고 출입 기록은 달랐다. 목요일마다 C급으로 분류되어 폐기 대기 중이던 3세대 야간 투시경 12점과 K3 기관총 예비 총열들이 재고에서 증발하고 있었다. 제3초소는 외부 민간 도로와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철책 구간이었다. 내일이 바로 그 목요일이다. 도진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찬물로 얼굴을 거칠게 씻어내며 피 묻은 입술을 닦아냈다. 거울 속에는
극심한 고통에 짓눌려 있으면서도 결코 부러지지 않을 강철 같은 의지를 품은 군인의 얼굴이 있었다. 전투복 깃을 매만지며 도진은 다시 한번 어깨를 둥글게 말고 눈꼬리를 아래로 처지게 만들었다. 찰나의 순간 살기등등했던 전설의 특임대 팀장은 사라지고 겁 많고 어수룩한 35살의 최고령 이병 김도진으로 완벽하게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짙은 안개가 깔린 연병장에서 식기 당번을 맡아 잔반통을 나르던 도진의 앞으로 군화 두 짝이 멈춰 섰다. 이병 김도진. 무거워 보이는데 내가 좀 들어줄까? 도진이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자 서늘한 눈매를 한 정보부사관 최윤아 상사가 그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그의 영혼 밑바닥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아닙니다. 상사님, 이병 김도진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도진은 일부러 혀를 짧게 내밀며 멍청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잔반통의 손잡이를 잡은 손이 과장되게 부들부들 떨렸다. 그래, 겉보기엔 근육도 없어 보이고 어제 중대장님한테 차여서 허리도 다친 것 같은데 유나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목소리를 확 낮췄다. 주변의 병사들이 듣지 못할 만큼 은밀하고 서늘한 음성이었다. 어제 낙법 훌륭하던데 707이나 UDT에서 기초교리 때 배우는 실전용 측방 낙법이던걸? 대체 어디서 배운 걸까? 우리 어리숙한 김이병은? 도진의 심장이 미세하게 철렁 내려앉았으나 겉으로는 조금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당황한 듯 눈을 깜빡거리며 유나의 시선을 피했다. 낙법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그냥 바닥이 미끄러워서 자빠진 것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자빠져. 유나는 피식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경멸이 아니라 묘한 흥미와 동질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잔반통의 한쪽 손잡이를 툭 치며 말했다. 그래, 그렇다고 쳐줄게. 하지만 내 눈은 못 속여. 네가 여기서 무슨 꿍꿍이로 바보 흉내를 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이 부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 유나는 미련 없이 뒤를 돌아 상황실로 걸어갔다.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멍청하게 벌어져 있던 도진의 입술이 천천히 닫혔다. 흐리멍덩하던 눈빛이 다시 검은 심연처럼 깊고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최윤아 상사. 그 역시 뒷조사를 통해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실전에서의 뼈아픈 상실을 겪고 살아남은 생존자. 어쩌면 그녀의 상처는 도진 자신의 상처와 닿아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섣불리 믿을 수 없었다. 감정을 나누고 유대를 형성하는 것은 냉혹한 임무의 방해가 될 뿐이었다. 예리한 여자군. 하지만 내 임무를 방해한다면 그녀 역시 제거 대상에 포함될 뿐이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도진이 서 있는 전방 부대의 이면에는 더욱 짙고 끔찍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 어둠을 찢어 밝히기 위해 전설의 특수 요원은 기꺼이 가장 천박하고 바보 같은 광대 조끼를 고쳐 입었다. 오늘 밤 이철민 중령의 은밀한 꼬리가 잡힐 것이다. 도진은 잔반통을 묵묵히 들어 올리며 다가올 밤의 사냥을 준비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비무장지대 DMZ의 수목은 거센 비바람에 기괴한 비명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폭우 속에서 제3초소 전방수색 작전에 투입된 일소대원들의 발걸음은 진흙탕에 처박히듯 무거웠다. 시발, 날씨 한번 개같네. 야, 통신병. 대대 지휘소랑 연결은 아직도 안 돼? 중대장 박동훈 대위의 목소리에는 신경질적인 짜증과 함께 짙은 불안감이 배어 있었다. 실전 경험이라곤 전무한 그에게 기상 악화로 인해 상급 부대와의 통신이 단절된 채 고립되었다는 사실은 숨통을 조이는 압박이었다. 진급을 위해 자원했던 야간 매복 수색이
이토록 끔찍한 공포로 다가올 줄은 몰랐다. 죄송합니다. 무전기에 계속 잡음만 섞이고 개소리 말고 계속 호출해. 이병 김도진. 너는 후미에서 발소리 좀 죽여. 질질 끌면서 걷지 말라고. 박대위의 신경질적인 외침에 가장 무거운 예비 통신기와 탄통을 짊어진 도진이 흠칫 놀라며 허리를 굽혔다.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대장님. 겁에 질린 듯 바들바들 떠는 목소리. 그러나 빗물에 젖은 방탄 헬멧 아래 도진의 눈동자는 주변의 암흑을 무서운 속도로 스캔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무거운 군장에 짓눌려 비틀거리는 패급 이병이었지만 그의 하체는 진흙 속에서도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바람의 방향, 비가 나뭇잎에 부딪히는 소리의 패턴, 흙의 무르기. 특임대 팀장으로서 수백 번의 야간 침투를 겪으며 뼛속까지 새겨진 전술적 직관이 주변 환경을 데이터로 변환하고 있었다. 무언가 이상하다. 도진의 후각이 빗물 냄새 사이로 미세하게 섞여 들어오는 낯선 쇳내와 총기 수리유 냄새를 포착했다. 동시에 그의 시선이 전방이시 방향에 짙은 숲을 쪽으로 향했다.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아야 할 군화 바닥이 젖은 나뭇가지를 짓누르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있었다. 아군이 아니었다. 북한군 정규군 기동조차 아니었다. 움직임이 지나치게 은밀하고 조직적이었다. 그때였다. 푸슈, 푸슈슈, 푸슈, 푸슈, 푸슈. 소음기를 단 총구에서 뿜어진 섬광이 포구를 찢었다. 선두에서 길을 확보하던 천병의 방탄조끼에 불꽃이 튀며 그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고꾸라졌다. 적공격입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사방에서 빗발치는 총탄이 소대원들의 머리 위 나뭇가지들을 믹서기처럼 갈아버렸다. 으악, 살려줘. 엎드려 전원 엄폐해. 패닉에 빠진 박동훈 대위가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악을 썼다. 그의 동공은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확장되어 있었다. 머릿속의 전술교리는 하얗게 날아갔고 오직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만이 그를 지배했다. 다들 뭐해? 사격해. 그리고 좌측 계곡 쪽으로 전원 후퇴한다. 당장 계곡으로 뛰어. 그 명령을 들은 도진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얼어붙었다. 미친 새끼. 좌측 계곡은 퇴로가 아니라 사방이 막힌 십자포와 크로스파이어의 살상지대다. 저기로 들어가면 몰살당한다. 팀장님, 우측 능선의 적 기관 총좌. 피하십시. 크아아. 순간 도진의 고막을 찢을 듯한 이명이 울렸다. 반년 전 자신의 눈앞에서 핏덩이가 되어 쓰러져가던 부하들의 비명소리. 그 지옥의 환영이 폭우 속에서 되살아나 도진의 목을 졸랐다.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가 발작처럼 밀려왔다. 시야가 붉게 물들고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안 돼. 또 이럴 수는 없다. 내 부하들을 다시는 사지로 몰아넣지 않겠다. 도진은 자신의 왼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미친 듯이 내리쳤다. 뼈가 울리는 고통으로 환영을 억지로 박살낸 그는 입술을 꽉 깨물어 흐르는 피를 삼키며 움직였다. 박대위의 명령에 따라 겁에 질린 병사들이 좌측 계곡으로 몸을 일으키려던 찰나였다. 어이쿠, 엄마야. 후미에 있던 도진이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진흙탕에 크게 자빠졌다. 그런데 그가 넘어지며 맨 군장에서 하필이면 조명탄 한 발이 굴러떨어졌고 도진의 손이 엉겁결에 안전핀을 뽑아버린 것처럼 보였다. 치익, 펑. 눈이 멀어버릴 듯한 백색 섬광이 적들이 매복해 있던 이시 방향 수풀을 향해 터졌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도진은 대대장 이철민 중령이 빼돌린 3세대 야간 투시경이 적들의 눈에 씌워져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최신형 야간 투시경은 미세한 빛을 증폭시키는 장비. 그 코앞에서 조명탄이 터지자 야간 투시경을 쓰고 있던 적들은 시신경이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사격 방향을 잃었다. 아악, 내 눈. 적들의 화망이 순식간에 흩어졌다.
우아악, 살려주십시오. 도진은 계속해서 패닉에 빠진 바보처럼 허둥대며 이 소총을 난사했다. 겉보기엔 그저 공포에 질려 아무데나 총을 쏘아대는 초짜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가 엎드린 위치는 바위와 거목이 교차하는 완벽한 사각지대였으며 그의 총구를 떠난 5.56mm 탄환들은 기적처럼 적들의 기동로를 정확히 타격하고 있었다. 타당, 탕, 탕. 도진의 눈먼 총알에 적들의 기관총 사수가 어깨를 맞고 쓰러졌고 우회하려던 적의 분대장은 나무 파편에 얼굴을 맞고 나동그라졌다. 도진은 지형의 반사각과 도탄까지 계산하여 적들이 스스로 우측 능선 뒤로 물러나게끔 보이지 않는 채찍질을 가하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도진은 엉금엉금 기어가며 박대위의 발목을 꽉 붙잡았다. 중대장님, 계곡 쪽에, 계곡 쪽에 아까 적들이 숨어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저기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도진의 과장된 울부짖음에 혼비백산에 있던 박대위는 그제야 좌측 계곡 쪽에 어른거리는 적의 그림자 도진이 조명탄 그림자를 이용해 만들어낸 착시를 발견했다. 우측, 전원 우측 바위지대로 산계해서 엄폐해. 박대위가 황급히 명령을 수정했다. 병사들은 도진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준 안전한 화망의 보호를 받으며 신속하게 우측 안반지대로 몸을 숨겼다. 지휘관의 치명적인 오판을 일개 이병이 패닉을 가장한 완벽한 전술 기동으로 무효화시켜 버린 것이다. 적들은 기습의 이점을 잃고 아군의 저항이 거세지자 결국 어둠 속으로 퇴각하기 시작했다. 짧지만 지옥 같았던 교전이 끝났다. 박동훈 대위는 진흙 바닥에 주저앉아 헛구역질을 해댔다. 그의 바지는 소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부하들의 목숨을 책임지는 리더십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참혹한 것인지 뼈저린 무능함이 그를 짓눌렀다. 한편 교전 내내 소대 후방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정보부사관 최윤아 상사의 숨결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덜덜 떨며 총을 부여잡고 우는 척하는 김도진 이병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윤아의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고 있었다. 과거 국경교전에서 전우들을 잃었을 때 그녀는 아비규환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았다. 그런데 방금 전 도진의 행동은 결코 공포에 질린 자의 것이 아니었다. 조명탄을 흘린 척하며 적의 야간 투시경을 무력화시켰어 난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단발로 정확히 2.5초 간격을 두고 적의 제압 사격 포인트를 타격했다. 게다가 중대장의 치명적인 전술적 오판을 하극상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완벽하게 틀어막았어. 윤아는 천천히 도진에게 다가갔다. 빗방울이 두 사람 사이를 차갑게 갈라놓고 있었지만 윤아의 눈빛만큼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이병 김도진. 윤아의 부름에 도진이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진흙투성이에 눈물 콧물 범벅이었지만 윤아는 그 가면 아래 숨겨진 심연을 보았다. 너 아까 쏜 탄창 줘봐. 도진이 바들바들 떨며 빈 탄창을 건넸다. 윤아는 탄창을 받아들고 도진의 총열을 살짝 만져보았다. 뜨거웠지만 과열되지는 않았다. 난사를 했다면 총열이 붉게 달아올라야 정상이다. 철저히 계산된 점사였다는 증거였다. 윤아는 도진의 멱살을 움켜쥐듯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녀의 입술이 도진의 귓가에 닿을 듯 다가갔다.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네가 살린 거야? 오늘 우리 소대원들. 도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상사님 무섭습니다 라며 바보처럼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러나 찰나의 순간 도진의 흐리멍덩하던 눈동자가 초점을 되찾으며 윤아의 눈을 정면으로 쏘아보았다. 비정상적으로 침착하고 짐승처럼 서늘한 살기를 품은 시선. 전쟁의 참혹함을 겪어본 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깊은 상실과 고통을 공유한 동류 돈루의 눈빛이었다. 어둠과 폭우 속
두 생존자의 시선이 소리 없이 허공에서 얽혔다. 부패한 지휘관이 만들어낸 죽음의 함정 속에서 전설의 특임대 요원과 상처 입은 관찰자 사이에 위태롭고도 질긴 유대가 막 싹트고 있었다. 새벽에 짙은 어둠이 깔린 대대 정보작전실. 보안인가 등급 2급의 단말기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이 최윤아 상사의 굳은 얼굴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창문을 세차게 때리는 빗소리만이 고요한 방안을 채우는 가운데 그녀의 손가락은 신경질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김도진, 이병, 23사단 보충대 전입. 화면에 떠오른 표면적인 인사기록은 너무나도 평범했다. 특이사항 없음, 훈련소 사격 성적, 하위권, 체력 검정 미달. 전형적인 관심병사의 프로필이었다. 그러나 윤아는 정보부사관 특유의 권한과 비인가 해킹 루트를 동원해 그의 과거 의료 기록과 훈련소, 입소 이전의 병적 자력표를 집요하게 역추적하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윤아의 입술 사이로 헛숨이 새어나왔다. 접근 거부 액세스 디나이. 국군 방첩사령부 1급 보안인가 필요. 일개 폐급 이병의 과거 기록에 방첩사 최고 등급의 락럭기 걸려 있다고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소름이 기어올랐다. 어젯밤 폭우 속에서 마주쳤던 도진의 그 짐승 같던 텅 빈 눈빛이 뇌리를 스쳤다. 극한의 공포 속에서 인간은 본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도진은 달랐다. 그는 철저히 공포에 질린 겁쟁이를 연기하면서도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아수라장 속에서 완벽한 살상지대 킬조누를 피하고 아군의 화망을 단숨에 재구축했다. 단 한 발의 조명탄으로 적의 첨단 야간 투시경을 무력화시킨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숨어 있다. 자신의 화려하고도 끔찍한 과거를 철저히 지운 채 이 밑바닥으로 스스로 기어들어온 거야. 윤아는 자신의 가슴 한구석에서 욱신거리는 흉터를 짚었다. 3년 전 국경 교전에서 차갑게 식어가던 동료들의 비릿한 피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듯했다. 도진의 눈동자 속에는 그녀가 평생을 안고 살아야 할 그 지옥의 심연이 똑같이 담겨 있었다. 동류동루이. 지옥의 한가운데서 살아 돌아온 자만이 풍기는 짙은 화약 냄새를 그녀는 본능적으로 맡고 있었다. 그가 평범한 병사가 아니라는 확신은 이제 명백한 진실로 굳어졌다. 같은 시각 대대장실. 이철민 중령은 블라인드가 내려진 창밖의 거센 빗줄기를 무표정하게 응시하며 최고 보안 회선으로 연결된 위성 전화를 귀에 대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밀반출 직전이었던 3세대 야간 투시경 10기와 전술통신 장비들의 결손 보고서가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다. 고작 조명탄 하나에 기동조 전체가 눈이 멀어서 후퇴했다고 변명치고는 삼류 쓰레기 같군. 이 중령의 목소리는 한없이 차갑고 건조했다. 전화선 너머로 당혹감에 찬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대장님, 아군 패잔병들인 줄 알았는데 후미의 전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놈의 사격 각도는 정확히 우리 기동로의 사각을 찔렀습니다. 게다가 지휘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화망을 통제했습니다. 전문가? 실없는 소리 마라. 박동훈 대위의 소대에는 실전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햇병아리들과 겁쟁이들 뿐이다. 이 중령은 신경질적으로 시가를 잘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매캐한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졌다. 어젯밤의 교전은 그의 사조직이 막대한 뒷돈을 챙기기 위해 빼돌린 군수품을 북한의 소행으로 위장하려던 실종 사건 시나리오의 일부였다. 하지만 작전이 실패하면서 무기를 밀매하려던 그의 치명적인 흔적이 작전 구역 곳곳에 남아버렸다. 이대로 날이 밝아 상급 부대의 전면적인 수색이 시작되면 그의 군 생활은 물론 목숨까지 위험해진다. 이 중령의 두 눈에 섬뜩하고도 냉혹한 광기가 번득였다. 계획을 변경한다. 작전 구역 내에 고립된 박동훈의 소대를 전멸시켜라. 전원 사살입니까? 그래. 무장공비의 잔혹한 소행으로 위장해 적의 기습 도발에 맞서 끝까지 항전하다 장렬하게 전사한 영웅들로 포장해주겠다.
언론은 열광할 것이고 나는 부하를 잃은 슬픈 지휘관이자 복수를 다짐하는 참군인으로 남겠지. 국가 안보를 위해 나의 사업은 계속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잡졸 몇 명의 목숨이 소모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단 한 명의 생존자도 남기지 말고 흔적도 없이 쓸어버려. 이 중령에게 부하들이란 자신의 체스판 위에서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장기말 파운에 불과했다. 전화를 끄는 그는 구역 내에 위장 투입된 전문 용병조, 이른바 청소부들이 기동하는 경로를 암호화된 태블릿으로 확인하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잔혹한 체스 게임의 이막이 오르고 있었다. 비는 참지 않고 작전 구역의 음산한 숲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 쏟아지고 있었다. 계곡 능선 바위지대에 간신히 임시 방어선을 구축한 소대원들은 살때물에는 추위와 죽음의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중대장 박동훈 대위는 판초 우위를 뒤집어 쓴 채 진흙탕에 주저앉아 먹통이 된 무전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대대 본부, 응답하라. 제발 응답해. 박 대위의 손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경련하고 있었다.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엘리트 장교의 길만을 걸어왔다고 자부했지만 피가 튀고 살점이 찢기는 실전의 공포는 그의 모든 오만함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부하들이 눈앞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것뿐이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수치심과 무력감이 그의 이성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의 불안한 시선 끝에 바위 틈에서 덜덜 떨며 수통을 떨어뜨리는 김도진 이병이 보였다. 야, 이 개새끼야. 똑바로 안 들어? 내 놈 새끼가 칠칠 맞게 굴어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잖아. 자신의 붕괴된 권위와 내면의 극심한 공포를 감추기 위해 박 대위는 가장 만만한 도진을 향해 발작하듯 악을 썼다. 죄송합니다. 중대장님, 손에 힘이 풀려서. 도진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진흙 바닥을 기며 수통을 주워 담았다. 누가 봐도 군장에 짓눌려 얼빠진 이병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진흙탕을 훑는 도진의 손놀림은 박 대위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고 치명적인 작업을 수행 중이었다. 수통을 줍는 척하며 그는 탄띠에서 몰래 빼낸 크레모와 인계선 트립와이어를 바위와 부러진 나무 밑동 사이에 정교한 각도로 연결하고 있었다. 철저히 계산된 덫이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비린 흙냄새 사이로 섞여 들어오는 미세한 화약 냄새. 그리고 이질적인 테플론 코팅 위의 냄새. 도진의 예민한 후각이 공기의 미세한 변화를 읽어냈다. 적들이 다시 오고 있었다. 그것도 어설픈 정규군 기동이 아니라 발소리조차 지우고 사각을 파고드는 프로들이었다. 순간 도진의 시야가 핏빛으로 전멸했다. 팀장님, 우측입니다. 놈들이 옵니다. 피하십, 크아악. 과거 참혹했던 작전에서 폭발파와 함께 찢겨나가던 부하의 피 묻은 군복, 죽어가는 동료를 안고 절규하던 자신의 모습. 끔찍한 지옥의 환영이 다시 한번 도진의 멱살을 틀어쥐었다.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의 발작이 심장을 옥죄고 숨을 턱 막히게 했다. 귓가에는 전사한 부하들의 단말마가 귀를 찢는 사이렌처럼 울려 퍼졌다. 안 돼. 도진은 눈을 질끈 감고 K2 소총의 덮개가 부서져라 소나귀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살창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그 날카롭고 생생한 통증으로 지옥의 환영을 강제로 박살냈다. 또다시 잃을 수는 없다. 이 어린 병사들마저 지휘관의 썩어빠진 탐욕과 무능 속에 개죽음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 뼈를 깎아내고 피를 말려서라도 이 사지에서 전원 살려낸다. 도진의 흐리멍덩했던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과거 전설의 특임대 팀장이라 불렸던 흑표 해뻐의 눈빛으로 돌변했다. 그때였다. 바위지대 후방, 빗방울이 튕기는 짙은 숲을 사이로 검은 실루엣 하나가 소리 없이 다가왔다. 정보부사관 최윤아 상사였다.
그녀는 대대장의 보안 통신망을 도청하여 사태의 끔찍한 진상을 파악한 뒤 상부의 대기 명령을 어기고 단독 무장을 한 채 소대와 합류한 것이다. 최 상사,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대대 지원군인가? 살았다. 박대위가 구원자를 만난 듯 반색하며 허겁지겁 다가갔지만 유나는 혐오감이 서린 눈으로 그를 싸늘하게 무시한 채 소대 후방에 웅크리고 있는 도진을 향해 곧장 걸어갔다. 어둠 속에서 도진과 유나의 시선이 무겁게 얽혔다. 대대장은 지원군을 보낼 생각이 없어. 놈들은 우리를 완벽히 청소하러 올 거다. 자신의 무기 밀매 증거를 인멸하고 이 모든 것을 북한의 도발로 위장하기 위해서 유나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에 소대원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박대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넋이 나가 바닥에 엎어졌다. 청소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대대장님이 우리를 왜? 이건 말도 안 돼. 끝없는 혼란과 절망이 소대를 덮치는 순간 웅크리고 있던 도진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더 이상의 바보 연기는 없었다. 굽어있던 그의 허리가 펴지자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압감과 서늘한 살기에 주변의 빗방울마저 얼어붙는 듯했다. 최 상사님, 도진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평소에 어눌하고 샌뜬 이병의 것이 아니었다. 깊게 가라앉은 강철같이 단단하고 수많은 전장을 통제해온 지휘관으로서의 무거운 위엄을 갖춘 음성이었다. 유나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몸을 바로 세웠다. 적의 정확한 규모는 대대장의 사조직으로 움직이는 전문 용병들 2개조 총 8명이다. 야간 산악 전투에 특화되어 있어. 현재 2시와 10시 방향에서 은밀하게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다. 도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K2 소총의 장전 손잡이를 부드럽게 당겼다. 찰칵. 차가운 쇳덩이가 맞물리는 파차름이 거친 빗소리를 뚫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의 위장이 들통났다는 사실에 개의치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부하들의 생존뿐이었다. 도진은 넋이 나가 오열하는 박대위를 차갑게 지나쳐 두려움에 떠는 어린 소대원들의 전면에 섰다. 무거운 책임감과 과거의 죄책감이 짓누르던 그의 두 어깨가 이제는 부하들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방패처럼 굳건하게 버티고 있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본 소대의 교전 수칙을 전면 변경한다. 도진의 서늘한 시선이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짙은 어둠의 숲을 꿰뚫어 보았다. 살아남고 싶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 명령에만 복종해라. 어둠과 폭우 속 부패한 지휘관이 만들어낸 잔혹한 죽음의 함정 한가운데서 스스로 과거를 지웠던 전설의 사냥개가 비로소 적들을 향해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고 있었다. 유나는 그의 듬직한 등 뒤에서 소총을 고쳐 쥐며 전우애가 섞인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깊은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이제 이 참혹한 지옥을 뚫고 나갈 유일한 희망이 그녀의 눈앞에서 전장을 지배하려 하고 있었다. 두 생존자의 처절하고도 숨막히는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모두 산계해 바위 뒤로 숨어 당장 엎드리란 말이야. 박동은 대위가 이성을 잃고 악을 썼다. 최유나 상사의 경고가 채 끝나기도 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소음기를 단 총구가 불을 뿜었다. 푸슝. 소름 끼치는 파차름과 함께 젖은 흙이 튀어올랐다. 으아악. 박대위의 비명이 빗소리를 찢고 계곡을 갈랐다. 무작정 몸을 일으켜 뒤로 내빼려던 그의 우측 어깨를 정확히 관통한 총탄이었다. 붉은 피가 위장복을 검게 적시며 진흙탕 위로 흩뿌려졌다. 중대장님. 살려주세요, 엄마. 으아악. 어린 소대원들은 공포에 질려 총을 쏘지도 못한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실전 경험이 전무한 20대 초반의 징집병들에게 보이지 않는 적이 쏟아내는 정밀한 사격은 거대한 재앙이었다. 사방에서 흙먼지와 나무 조각이 비산하고 피냄새가 비릿하게 번져갔다. 박대위는 고통과 공포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엘리트 의식, 진급을 위해 치장했던 그의 알량한 자존심은 총알 한 발에 산산조각이 났다. 지혈할 생각조차 못한 채 바들바들 떨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의 눈에는 오직 살아야겠다는 비참한 생존 본능만이 남아 있었다. 지휘관의 붕괴는 곧 소대의 전멸을 의미했다. 그 아비규환의 한가운데서 김도진 이병이 움직였다. 아니, 전직 특임대 소령이자 전설이라 불렸던 사내, 김도진이 마침내 스스로 채워두었던 족쇄를 끊어냈다. 팀장님, 놈들이 우측입니다. 피아십 크아악. 순간 귓가를 찢는 폭음과 함께 피투성이가 된 채 찢겨나가던 옛 부하들의 환영이 또다시 도진의 시야를 핏빛으로 덮쳤다. 화약 냄새에 섞인 동료들의 내장 비린내, 죽어가는 부하를 안고 절규하던 자신의 목소리, 숨이 턱턱 막혀오는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의 발작이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러나 도진은 K2 소총의 총열 덮개가 부서져라 소나기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살창을 파고들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생생한 통증으로 그 지옥 같은 환영을 강제로 찢어발겼다. 더 이상은 잃지 않는다. 지휘관의 썩어빠진 탐욕과 무능 속에 이 어린 병사들마저 개죽음 당하게 내버려두지 않겠다. 내 뼈를 깎아내고 피를 말려서라도 이 사지에서 전원 살려낸다. 도진의 두 눈이 찰나의 순간 차가운 포식자의 살기로 번득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기폭 장치를 꺼내 들었다. 아까 겁먹은 이병을 연기하며 바닥을 기어다닐 때 바위 틈과 부러진 나무 밑동 사이에 몰래 설치해 두었던 크레모아 인계선 트립와일의 격발기였다. 바람의 방향, 적의 전술 기동 속도, 빗소리에 묻힌 미세한 발소리를 계산하던 도진의 머릿속에 완벽한 타이밍이 그려졌다. 최상사, 엎드려. 도진의 묵직한 포효와 동시에 그의 엄지가 격발기를 강하게 눌렀다. 쾅! 고막을 찢는 굉음과 함께 이시 방향의 짙은 수풀이 통째로 날아갔다. 수천 개의 쇠구슬이 부채꼴 모양으로 뻗어나가며 은밀하게 접근하여 포위망을 좁히던 용병들의 선두조를 그대로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크아악! 어둠 속에서 끔찍한 비명 소리가 터져나왔다. 철저한 야간 기습을 자신했던 적의 진영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는 순간이었다. 최상사, 우측 바위지대 어모 사격, 병사들을 이끌고 방어선을 축소해라. 도진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평소에 어눌하던 이병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많은 전장을 통제해온 지휘관의 압도적인 위엄이 포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유나는 그의 서늘한 카리스마에 전율하며 즉각 소총을 들어 올렸다. 알겠다. 전 분대 내 사격 지시에 맞춰 단발로 응사해. 탄약 아껴. 함부로 머리 들지 마. 유나가 패닉에 빠진 병사들의 멘탈을 다잡으며 화망을 구성하는 사이 도진은 K2 소총을 쥔 채 빗속의 유령처럼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의 몸놀림은 경이로울 정도로 기민하고 고요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빗방울이 바위에 떨어지는 리듬에 자신의 발소리를 완벽하게 동기화시켰다. 뼈에 새겨진 특임대 시절의 전술적 직관과 살상 능력이 그의 온몸의 세포를 깨우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당황한 적 용병 하나가 통신기를 붙잡고 다급히 속삭였다. 알파 1다운 함정이다. 타겟 중에 전문가가 턱스로. 용병의 말이 끝나기도 전 어둠 속에서 미끄러지듯 튀어나온 도진의 소총 개머리판이 그의 턱관절을 산산조각 냈다. 용병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도진은 한 손으로 그의 군장끈을 휘어잡고 다른 한 손으로 군용 대검을 뽑아 정확히 경동맥을 그어버렸다. 뜨거운 피가 뿜어져 나와 도진의 얼굴을 적시는 찰나의 순간에도 그의 표정은 소름 끼치도록 무감각했다. 곧바로 쓰러지는 적의 시체를 방패 삼아 몸을 굴린 도진은 소총의 조정관을 단발로 맞춘 채 지향 사격을 가했다. 탕, 탕. 정확히 미간을 꿰뚫는 더블탭 더블탭.
근처에서 몸을 숨기려던 두 번째 용병이 머리가 꺾이며 그대로 고꾸라졌다. 불과 10초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벌어진 압도적인 사륙이었다. 여기다, 저 새끼 죽여. 남은 용병들이 도진을 향해 미친 듯이 자동 사격을 쏟아부었지만 도진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그는 적의 시야가 쏠린 틈을 타 우측 능선의 험지를 타고 돌아 적의 후방 사각지대를 파고들었다. 이철민 중령, 내 놈의 더러운 체스 게임은 여기까지다. 도진은 철저하게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감정은 배제했고 오직 적을 섬멸하기 위한 최적의 동선만을 계산했다. 탄창을 교체하는 손놀림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사격 각도는 잔혹할 만큼 치명적이었다. 탕, 나무 위에서 저격을 준비하던 용병의 흉부를 정확히 꿰뚫었다. 추락하는 시체의 둔탁한 소리가 숲을 울렸다. 한편 진흙탕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던 박동훈 대위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숨을 헐떡였다. 핏빛 어둠 속에서 춤추듯 적을 도륙하는 저 사내가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힘뜯하며 윽박지르던 어수룩한 김도진 이병이란 말인가.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아,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박대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깨를 관통당한 총상의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신의 밑바닥이 까발려지는 듯한 처절한 수치심 때문이었다. 진급을 위해 엘리트 행세를 하며 부하들을 쥐어짜던 자신은 정작 죽음의 공포 앞에서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나약한 겁쟁이에 불과했다. 반면 자신에게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말없이 소대원들을 챙기던 도진은 지금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지옥의 야차를 자처하며 빗발치는 총탄 속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참된 리더십의 무게란 무엇인가? 지휘관의 견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인가? 박대위는 그 잔혹한 진실을 피투성이가 된 채로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가만히 계십시오, 중대장님. 과다출혈로 죽고 싶지 않으면 방어선을 지휘하던 최윤아 상사가 다가와 박대위의 어깨를 압박 붕대로 거칠게 지혈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바닥에 엎어진 박대위를 자비 없이 내려다보았다. 당신이 장기말처럼 버리려 했던 그리고 멸시했던 그 병사가 지금 당신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옥에서 살아남는다면 오늘 밤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그 지휘관의 무게를 평생 잊지 마십시오. 박대위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덜덜 떨리는 입술을 지식이며 소리 없이 오열했다. 숲속의 교전 소리가 점차 잦아들고 있었다. 8명이었던 용병조 중 이제 남은 것은 단 3명뿐이었다. 돈을 위해 사륙을 저지르는 전문 청소부라 자부하던 그들조차 자신들의 동료가 보이지 않는 사신에게 소리 없이 사냥당하는 끔찍한 상황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빌어먹을 이철민 그 개새끼가 정보방을 똑바로 안 했잖아. 저건 일반 보병이 아니야. 괴물이라고. 용병 조장이 공포에 질려 무전기에 대고 악을 썼다. 후퇴한다. 전원 10시 방향 능선으로 이탈. 하지만 그의 명령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번쩍 어둠 속을 가르고 날아온 야전삽의 날카로운 날이 조장의 무전기를 쥔 우측 손목을 뼈째로 절단해버렸다. 크악! 바닥에 나뒹구는 자신의 절단된 손목을 보며 비명을 지르는 조장의 앞을 빗물과 적의 피로 흠뻑 젖은 김도진이 서늘하게 가로막고 섰다. 야간 투시경 너머로 번뜩이는 도진의 두 눈은 감정이 완전히 거세된, 그러나 그 이면에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이탈은 없다. 도진의 낮고 묵직한 음성이 사형 선고처럼 떨어졌다. 남은 2명의 용병이 기겁하며 소총을 들어 올리려 했으나 도진의 반사신경이 한 발 빨랐다. 탕탕,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밀한 지향 사격. 두 용병의 이마에 동시에 붉은 구멍이 뚫리며 덜컥 고꾸라졌다. 그들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절명했다.
이제 남은 것은 손목이 잘린 채 진흙탕을 기며 도망치는 용병 조장뿐이었다. 도진은 천천히 걸어가 그의 무거운 구나 발로 조장의 가슴팍을 짓밟았다. 컥, 살려. 이철민 중령에게 전할 무전기는 남겨두었어야 했는데 내가 성급했군. 도진은 총구를 조장의 미간에 겨누었다. 과거 작전에서 부하들을 잃었을 때 느꼈던 그 지독한 무력감과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금 소용돌이쳤지만 도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복수에 미친 살인마가 아니라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피 묻은 검을 뽑아든 참된 군인이었다. 하지만 상관없다. 어차피 이철민의 목은 내가 직접 칠 테니까. 마지막 총성과 함께 작전 구역에는 거친 포구 소리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도진은 천천히 총구를 내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부러진 나무들과 흩어진 시체들 사이로 매캐한 화약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다. 피비린내 나는 전투는 도진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겁에 질려 떨고 있던 어린 소대원들이 그리고 부상당한 박대위와 그를 부축하는 최상사가 경외감과 안도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전우애가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진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다시 임시 방어선으로 돌아왔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과거의 망령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오늘 밤 그는 단 한 명의 전우도 잃지 않았다. 최상사, 사주경계 유지하고 부상자 상태 확인해. 동이 트면 곧바로 대대본부로 역진격한다. 그론, 네, 알겠습니다. 도진은 피 묻은 손으로 얼굴에 빗물을 훔쳐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서늘한 결의가 번졌다. 드러난 발톱을 다시 숨길 생각은 없다. 나의 전우들을 장기말 취급하는 자는 그 누구든 지옥을 맛보게 해주마. 전설의 사냥개가 시작한 진짜 사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쏟아지는 폭우가 전장을 적시며 매캐한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를 씻어내고 있었지만 코끝을 찌르는 짙은 죽음의 악취마저 지울 수는 없었다. 도진은 천천히 K2 소총의 조정관을 단발에서 안전으로 돌렸다. 총구를 아래로 향한 그의 넓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불과 수분 전까지 짐승처럼 어둠 속을 누비며 적의 숨통을 기계적으로 끊어놓던 압도적인 포식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전투라는 극한의 아드레날린이 혈관에서 서서히 빠져나가자 차갑고 끈적한 현실의 감각이 그의 온몸을 무자비하게 덮쳐왔다. 허윽, 도진의 호흡이 걷잡을 수 없이 거칠어졌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나뒹구는 용병들의 참혹한 시체들과 그들의 피로 붉게 물든 자신의 두 손에 멈춰섰다. 그래서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선열이 마치 3년 전 그 지옥 같았던 밤에 조각나버린 부하들의 피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팀장님, 우측 방어선이 뚫렸. 우릴 버려두고 가십시오. 전 어차피 틀렸습니다. 소령님이라도 살아서. 과거의 망령들이 피투성이가 된 진흙탕 속에서 기어나와 도진의 군화를 부여잡았다. 전멸한 전설의 특수임무부대 흑벌 블락구어스. 그 끔찍했던 작전에서 부하들을 모두 잃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바로 팀장 김도진 소령이었다.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을 사지에 밀어넣고 자신만 숨을 쉬고 있다는 지독한 죄책감. 그것은 도진의 영혼을 매일 밤 갉아먹는 불치병이자 족쇄였다. 도진이 짐승 같은 비명을 토해내며 진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소총을 내팽개친 그는 피투성이가 된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몸을 웅크렸다. 남은 전우들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는 하나, 다시 한번 자신의 손에 사람의 피를 묻혔다는 사실이 억눌러 두었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의 뇌관을 산산조각 냈다. 어수룩하고 삼뜬 이병으로 위장했던 가면이 부서진 자리에는 전쟁이 남긴 참혹한 상흔에 짓눌려 오열하는 한 명의 철저히 부서진 인간만이 남아 있었다. 우에에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도진은 위액이 섞인 핏물을 거칠게 토해냈다. 그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지휘관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뼈를 깎는 고통이 토사물이 되어 쏟아졌다. 주변에 은폐한 채 경계태세를 취하던 어린 소대원들은 숨을 죽이고 그 처절한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들 눈앞에 웅크린 자는 더 이상 자신들이 뒤에서 비웃고 무시하던 고문관 김도진 이병이 아니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을 견뎌내며 묵묵히 부대원들을 등 뒤로 숨겼던 숭고하고도 처절한 진짜 군인의 초상이었다. 한편 임시 방어선 뒤쪽에서 압박 붕대를 감은 채 나무통에 기대어 주저앉아 있던 박동훈 대위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어깨를 관통당한 총상의 육체적 고통은 이미 뇌리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지금 박 대위의 이성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한없이 깊은 수치심과 자신의 밑바닥을 목도한 경악뿐이었다. 박 대위는 덜덜 떨리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실전 경험 부재에서 오는 콤플렉스와 진급에 대한 강박관념에 눈이 멀어 병사들을 소모품 취급하며 가혹하게 굴었던 자신의 손. 얄팍한 권위를 세우기 위해 저 김도진 이병의 군화를 걷어차고 곰뜨다며 인격적인 모독을 퍼부었던 자신의 역겨운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감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저 사내는 인간의 껍데기를 쓴 전장의 신이었다. 적의 사격 통제망을 완벽하게 읽어내고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일말의 망설임 없이 적의 숨통을 끊어버리던 압도적인 전술 능력. 그것은 박대위 따위는 평생을 바쳐도 도달할 수 없는 수많은 생사를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의 영역이었다. 자신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 애원하던 나약한 겁쟁이에 불과했다. 반면 자신이 그토록 짓밟고 무시했던 이병은 스스로 지옥의 불구덩이로 뛰어들어 부하들의 목숨을 건져냈다. 참된 리더십의 무게, 계급장이라는 쇠조각이 주는 알량한 권력이 아니라 부하를 위해 기꺼이 피를 뒤집어 쓸 수 있는 그 무시무시한 책임감 앞에서 박 대위는 자신의 영혼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듯한 참담함을 느꼈다. 박 대위는 짐승처럼 울부짖는 도진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오열했다. 자신의 껍데기뿐이었던 무능함에 대한 철저한 자기 혐오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때 사주 경계를 마친 최윤아 상사가 무너져 내린 도진을 향해 조용히 다가갔다. 그녀의 차갑고 예리한 눈동자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깊은 연민과 공감이 서려 있었다. 윤아 역시 과거 국경 교전에서 뼈아픈 판단 미스로 동료를 잃고 매일 밤 생존자의 죄책감에 시달려온 인물이었다. 도진의 바보 연기 속에 감춰진 서늘한 전술적 시선과 위화감을 가장 먼저 눈치챘던 것도 그가 짊어진 짙은 그림자가 자신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윤아는 패닉에 빠진 병사들에게 단호한 수신호를 보내 사방의 경계로 시선을 돌리게 했다. 도진의 처절하게 무너진 밑바닥을 어린 병사들에게 함부로 내보이지 않게 하려는 같은 상처를 가진 전우로서의 묵직한 배려였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는 발걸음으로 도진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호흡하십시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뱉으십시오. 윤아의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도진의 귓가에 닿았다. 그녀는 주저없이 손을 뻗어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된 도진의 떨리는 두 손을 꽉 맞잡았다. 도진이 흠칫 놀라며 핏발선 초점 없는 눈으로 윤아를 올려다보았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단호한 한마디에 도진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다. 윤아는 도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진심을 전했다.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그저 당신의 전우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지옥을 택했을 뿐입니다. 살아남은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소령님. 그 직함이 윤아의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순간 뒤에서 엿듣고 있던 박 대위의 심장이 솟는 듯했다. 소령.
김도진 이병이 나보다 선배인 소령이었다고? 전설적인 특임대의 유일한 생존자. 이철민 중령을 필두로 한군 내부의 거대한 군수품 밀매와 전술 기밀 유출 사조직을 내사하기 위해 모든 신분을 버리고 가장 밑바닥 이병으로 위장 잠입했던 특수정보국 소속의 칼날. 박대위의 멍해진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공포스러울 만치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자신이 하찮은 벌레 취급하며 짓밟았던 이병이 사실은 자신을 아득히 초월하는 계급의 선배 장교이자 전설적인 지휘관이었던 것이다. 박대위는 차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흐느끼며 진흙 바닥에 이마를 깊게 쳐박았다. 유나의 온기 어린 목소리와 굳센 악력이 도진의 폭주하던 신경망을 서서히 진정시켰다. 눈앞을 배회하던 망령들의 끔찍한 환영이 빗물과 함께 조금씩 씻겨 내려갔다. 도진은 거친 숨을 고르며 자신을 붙잡아준 유나의 맑은 눈빛에서 굳건한 전우애를 읽어냈다. 그것은 값싼 동정심이 아니었다. 상실의 지옥을 겪어본 자만이 보낼 수 있는 연대감이자 지휘관으로서 다시 일어서라는 무건의 명령이었다. 고맙다, 최 상사. 도진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지만 점차 본연의 냉철하고 단단한 톤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유나의 부축을 부드럽게 밀어내고 오직 자신의 두 다리로 비틀거리며 우뚝 일어섰다. 진흙과 적의 피로 엉망이 된 전투복은 너덜너덜했지만 다시금 허리를 편 그의 등에서는 결코 꺾이지 않는 강철 같은 위엄이 뿜어져 나왔다. 도진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K, 이 소총을 주워 들고 묻은 흙을 털어냈다. 그리고 단호한 손놀림으로 빈 탄창을 뽑아내고 새 탄창을 결합하며 놀이쇠를 거칠게 후퇴 전진시켰다. 찰칵. 서늘한 금소금이 숲속의 빗소리를 가르며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도진의 두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흔들리는 나약함이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이 모든 참혹한 비극의 원흉, 이철민 중령의 추악한 음모를 완전히 도려내겠다는 얼음장 같은 사례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애도의 시간은 끝났다. 도진이 뒤를 돌아보며 살아남은 소대원들과 유나, 그리고 엎드려 있는 박대위를 향해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수백 번의 작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전설의 특임대 팀장 김도진 소령의 압도적인 카리스마 그 자체였다. 대대장 이철민 중령은 자신의 치부와 부패를 덮기 위해 국가의 자산인 너희들을 적의 총알바지로 던져 넣었다. 자신의 범죄를 국가 안보를 위한 필요악이라 궤변을 늘어놓으며 부하들을 장기말처럼 버린 놈이다. 이것은 명백한 반역이자 아군을 향한 학살이다. 도진의 차가운 시선이 바닥에 엎드려 덜덜 떨고 있는 박동훈 대위에게 향했다. 박 대위는 움찔하며 어깨를 강하게 움츠렸지만 도진은 그에게 사적인 보복을 가하는 대신 지휘관으로서의 뼈아픈 현실을 직시시켰다. 박동훈 대위. 지휘관의 자격은 그 어깨에 얹힌 견장의 무게를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오늘 네가 뼈저리게 느낀 그 수치심과 무력감을 평생 잊지 마라. 살아서 돌아간다면 내 놈이 짓밟았던 병사들에게 속죄하며 그때부터 진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라. 명심, 반드시 명심하겠습니다. 박대위는 피와 진흙이 섞인 땅에 얼굴을 묻은 채 오열하며 짐승처럼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와 진정한 지휘관을 향한 절대적인 복종이 담겨 있었다. 도진은 시선을 거두고 짙은 어둠이 깔려있는 대대 본부 방향의 험준한 능선을 노려보았다. 이철민 중령은 자신이 고액을 주고 고용한 전문 용병조가 한낱 위장 잠입한 전설의 요원 단 한 명에게 짐승처럼 도륙당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최윤아 상사, 박대위와 부상자들을 이끌고 제2방어선으로 후퇴해 은폐를 유지해라. 통신망이 복구되는 즉시 구조 헬기를 호출한다. 여기서부터 대대 본부까지는 내 단독 임무다. 하지만 소령님 혼자서 그 병력을 뚫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유나가 다급히 앞으로 나서며 만류하려 했지만 도진은 서늘하면서도
결연한 미소로 그녀의 말을 잘라냈다. 특임대 흑벌의 작전 교리에 아군을 버리는 짓과 포기란 존재하지 않는다. 내 전우들의 목숨을 체스판의 말처럼 취급한 대가를 이철민의 심장에 직접 새겨줄 참이다. 거친 폭우를 뚫고 홀로 능선을 향해 걸어나가는 도진의 뒷모습은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피에 굶주린 복수의 사신과도 같았다. 도진은 부서진 적의 야간 투시경을 집어들며 어둠 속으로 완전히 스며들었다. 과거의 망령들은 여전히 그의 곁을 맴돌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도진을 참참해는 고통의 사슬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의 목줄을 끊어버릴 치명적인 분노의 촉매제가 되어 그의 모든 감각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국가가 숨겨둔 가장 예리하고 잔혹한 칼날, 그 전설의 사냥개가 시작한 진짜 사냥의 밤은 이제 막을 올린 참이었다. 어둠과 폭우가 모든 소리를 집어삼킨 숲속, 대대 지휘소 방향으로 스며들듯 나아가던 도진의 발걸음이 능선 초입에 무너진 참호 부근에서 우뚝 멈춰 섰다. 뼈에 새겨진 전술적 직관이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한 살기를 감지한 것이다. 진흙창 속에 죽은 듯 엎드려 있던 용병조의 잔당, 통신수가 도진의 뒤통수를 향해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들어 올리는 찰나였다. 도진의 몸이 반사적으로 회전함과 동시에 그의 거친 손날이 적의 손목을 강타했다. 뼈가 으스러지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권총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도진은 일말의 자비도 없이 통신수의 목을 군화 발로 짓누르고 그의 전술 조끼에서 피에 젖은 암호화 통신 단말기를 거칠게 뜯어냈다. 말해, 내 놈들을 고용한 자의 정확한 콜사인을. 도진의 서늘한 대검 끝이 용병의 경동맥을 파고들었다. 피부가 찢기며 붉은 피가 빗물과 섞여 흘러내리자 죽음의 공포에 질린 용병이 덜덜 떨며 입을 열었다. 오딘 브로커를 거쳤지만 타격 좌표와 아군의 무전망 암호를 넘겨준 건 오딘이라는 코드네임의 한국군 지휘관이다. 우리는 그저 돈을 받고 이 계곡의 일중대를 소거하라는 의뢰를 받았을 뿐이야. 뒤따라와 경계를 서고 있던 최윤아 상사가 그 말을 듣고 굳은 얼굴로 다가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정보 부사관용 단말기를 꺼내 용병의 통신기 주파수와 동기화시켰다. 빗방울이 화면을 때리는 와중에도 윤아의 빠른 손가락이 키패드를 춤추듯 두드렸다. 군사 기밀망의 암호록이 풀리며 모니터 위로 붉은색의 치명적인 진실이 떠올랐다. 소령님, 이 통신기의 암호화 프로토콜, 그리고 오딘이라는 콜사인, 대대 지휘 통제실의 1급 보안망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철민 대대장의 개인 전술망입니다. 윤아의 차가웠던 목소리마저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도진과 윤아가 추적해온 심증이 완벽한 물증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다. 이철민 중령은 군 내부의 군수품과 전술 기밀을 사조직에 빼돌려 막대한 부를 축적해왔다. 특수정보국 소속인 도진의 내사망이 점차 자신의 목통을 조여오자 그 꼬리를 자르기 위해 가장 의심받던 박동훈 대위의 일중대 전체를 사지스디로 몰아넣은 것이다.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어제까지 웃으며 마주하던 부하들의 머리 위로 용병들의 총알을 쏟아붓게 만든 그야말로 악마 같은 배신이었다. 도진은 기절한 용병의 손발을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결박한 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빗줄기 너머의 산등성이를 바라보았다. 짙은 어둠 속에 잠긴 저 능선 너머에는 이철민이 군림하고 있는 대대 지휘소가 있다. 아군의 심장부. 어제까지 같은 부대 마크를 달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경계 근무를 서던 무고한 동료들이 있는 곳. 내가 내 조국의 군부대를 향해 아군 지휘소를 향해 총을 겨눠야 한단 말인가. 그 끔찍한 모순과 도덕적 딜레마가 도진의 이성을 무겁게 짓눌렀다. 찰나의 순간 그의 눈앞에 다시금 과거의 끔찍한 환영이 일렁였다. 수년 전 타국 국경선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하다 고립되었을 때 상부의 정치적 계산과 꼬리 자르기로 인해 철저하게 버림받았던 자신의 옛 부하들,
사지가 찢겨나가고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대원들의 참혹한 비명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팀장님, 우리는 왜 버림받은 겁니까? 환청이 귓가를 어지럽혔다. 도지는 K2 소총의 총열 덮개를 부서져라 꽉 쥐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피가 맺혔다.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한 군인들이 사욕에 눈먼 썩어 빠진 상관에 의해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이 지독한 역사의 반복. 도진의 가슴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환멸감과 슬픔이 폭풍처럼 소용돌이쳤다. 반역자를 처단해야 한다는 명분은 뚜렷했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명령에 따를 뿐인 무고한 아군 초병들을 제압해야만 한다. 전우를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되었건만 또다시 아군의 방어선을 자신의 손으로 유린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는 듯했다. 도진이 깊은 고뇌의 늪에 빠져 흔들리려는 찰나 뒤에서 들려온 박동훈 대위의 거친 숨소리가 도진의 감각을 현실로 되돌렸다. 소령, 님, 피투성이가 된 박대위가 윤하의 부축을 거절하고 오직 자신의 두 다리로 절뚝거리며 다가왔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실전 경험 부재에서 오던 열등감이나 진급에 목을 매던 얄팍한 야심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오만과 무능이 부하들을 끔찍한 사지로 내몰았다는 뼈저린 참회. 그리고 진짜 지휘관으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감의 무게가 그의 두 눈을 붉게 태우고 있었다. 제1방어선에 남은 생존자들은 중대장인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책임지고 살려서 귀환시키겠습니다. 그러니 박대위는 떨리는 손을 들어 도진을 향해 서투르지만 굳건한 경례를 올렸다. 부디 그 개자식의 목을 쳐주십시오. 명령에 따르다 죽어간 우리 애들의 핏값을 억울하게 죽은 제 부하들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것은 도진이 속으로 삼키고 있던 딜레마를 깨부수는 결정적인 타격이었다. 도진은 박대위의 눈동자에서 비로소 피어오르는 참된 리더십의 불씨를 보았다. 곁에 선 유나 역시 도진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의 상처를 공유한 자만이 보낼 수 있는 무언의 굳건한 연대와 신뢰였다. 그래, 이것은 아군을 향한 공격이 아니다. 내부의 출리를 튼 거대한 독사를 도려내어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한 수술이다. 도진의 눈빛을 흐리게 만들던 환멸과 망설임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오직 이철민을 향한 얼음장 같은 심판의 의지뿐이었다. 최윤아 상사, 박동훈 대위. 지금부터 너희들의 최우선 임무는 아군의 생존이다. 통신망이 복구되어 구조 헬기가 도착할 때까지 절대 교전하지 말고 은폐를 유지하라. 명심하겠습니다. 무사히 귀환하십시오. 흑벌 블랙비. 유나의 엄숙한 경례를 뒤로 한 채 도진은 돌아서서 험준한 능선을 타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방금 전까지 무거운 PTSD에 짓눌려 고통받던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날렵하고 치명적이었다. 도진은 노획한 용병의 야간 투시경을 뒤집어쓰고 소음기가 장착된 적의 M4 카빈 놀이쇠를 점검했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며 한치 앞의 시야조차 허락하지 않았지만 특임대 전설의 팀장인 도진에게 이 악천후는 오히려 완벽한 무대였다. 그는 뼈에 새겨진 전술적 직관으로 지형의 사각지대를 파고들며 나뭇가지 하나 밟지 않고 유령처럼 산악지대를 주파했다. 15분 후 대대 지휘소의 외곽 철책에 다다르자 서치라이트의 굵은 불빛이 포구를 가르며 교차하고 있었다. 벙커와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이들은 대대장의 추악한 음모 따위는 꿈에도 모른 채 추위에 떨고 있는 평범한 20대 초반의 국군 병사들이었다. 도진은 어둠 속에 동화된 채 가볍게 숨을 골랐다. 동포의 피는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다. 도진은 철저하게 비살상 제압 전술로 전환했다. 서치라이트가 반대편으로 돌아가는 3.5초의 찰나 도진의 몸이 그림자처럼 튀어나갔다. 슥 하는 바람 소리와 함께
첫 번째 보초병의 사각으로 파고든 도지는 병사의 입을 막음과 동시에 경동맥을 가볍게 압박하여 1초 만에 기절시켰다. 총기 떨어지는 소리조차 나지 않게 병사의 몸을 부드럽게 받아낸 도지는 그를 숲을 깊숙한 곳에 조심스레 눕혔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초병 역시 도진의 압도적인 CQC, 근접격 투술 앞에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의식을 잃었다. 도진은 감시 카메라의 회전 주기와 사각을 완벽하게 계산하며 겹겹이 처진 경계망을 종이장 찢듯 돌파해 지휘소 중심부로 침투했다. 같은 시각 지휘소 막사 안쪽에 굳게 닫힌 대대장실. 이철민 중령은 고급 가죽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여유로운 표정으로 시가를 피워 물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작전 지역이 표시된 전술 지도와 위스키 잔이 놓여 있었다. 일중대와의 통신이 완전히 두절된 지 벌써 1시간이 지났다.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박동훈의 중대는 자신이 고용한 전문 용병조에 의해 몰살당했을 것이고 자신의 군수품 밀매 루트와 비자금 장부의 행방을 쫓던 내사국의 개코들도 계곡의 진흙 속에 영원히 파묻혔을 터였다. 국가안보? 전우의 웃기는 소리. 결국 이 빌어먹을 군대에서 살아남아 위로 올라가는 놈이 진정한 애국자인 법이지. 철민은 자신의 비열하고 끔찍한 범죄를 국가를 위한 필요하기자 지휘관의 당연한 권리라 합리화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군대는 그에게 있어 거대한 사유재산이자 권력을 뻥튀기 하는 사업장에 불과했다. 말단 병사들의 목숨 따위는 자신의 화려한 장군 진급을 위한 장기판에 졸술로 쓰다 버리면 그만이었다. 이제 이 계곡을 북한군 잔당이나 무장 공비의 소행으로 포장해서 보고만 올리면 오히려 나는 적의 기습에 맞서 부대를 통솔한 영웅이 되겠지. 완벽해. 철민이 승리의 축배를 들기 위해 위스키 잔을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다. 펑, 챙그랑. 창문 밖에서 섬광포금탄이 터지는 굉음과 함께 유리가 박살나고 대대장실의 육중한 철문이 폭탄을 맞은 듯 통째로 뜯겨나갔다. 무슨. 눈이 멀듯한 강렬한 섬광에 철민이 비명을 지르며 권총을 뽑아 들려던 찰나였다. 매캐한 연기를 뚫고 검은 그림자가 표범처럼 도약해 책상을 밟고 넘어와 철민의 명치를 자비 없이 걷어찼다. 컥. 위스키 잔이 깨지며 사방으로 파편이 튀었고 뒤로 나뒹군 철민의 이마 미간 사이로 차갑게 식은 소음기 총구가 정확히 들이밀어졌다. 숨막히는 정적이 대대장실을 짓눌렀다. 연기가 서서히 거치며 드러난 침입자의 모습에 철민의 두 눈이 경악으로 크게 찢어졌다.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된 너덜너덜한 전투복. 어눌한 표정으로 늘 자신의 눈치를 보며 관뜨게 행동하던 그 바보 같던 이병. 그러나 지금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 사내의 눈빛은 굽어 살피는 자비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심연의 야수이자 학살자의 그것이었다. 김도진, 내 놈이 어떻게 여기까지. 일중대는 분명 전멸했을 텐데. 철민은 사색이 된 얼굴로 발버둥치며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도진의 강철 같은 전투화가 철민의 가슴팍을 바위처럼 짓눌러 숨통을 막았다. 내 놈이 돈으로 산 알량한 생존 방식은 실패했다. 이철민 중령. 도진의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 올린 듯 서늘하고 잔혹했다. 그 음성에는 억울하게 죽어간 부하들을 대신하는 피 끓는 분노와 부패한 권력을 향한 혐오가 짙게 깔려 있었다. 내 놈이 고용한 개자식들은 이미 내가 전부 지옥으로 보냈다. 네가 쓰레기처럼 내다 버린 전우들의 피가 네 몸속에 흐르는 그 역겨운 피보다 훨씬 붉고 고결하다는 걸 오늘 내 놈의 뼈에 직접 새겨주마. 이철민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지며 사시나무 떨듯 경련했다. 어수룩한 신병의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던진 전설의 특임대 출신 김도진 소령의 진정한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내부에 출리를 튼 거대한 독사를 짓밟은 도진의 총구에서 차가운 금속성의 파공음이 지휘소의 정적을
영원히 깨뜨릴 준비를 마쳤다. 비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치는 산악지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도진의 숨소리는 거센 빗소리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방금 전까지 그의 영혼을 갉아먹던 과거의 망령들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의 무능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참된 지휘관의 책임을 다짐하던 박동훈 대위의 서투르지만 굳건한 경례,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공유하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주던 최윤아 상사의 깊은 눈빛, 그 두 사람의 존재는 도진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다시금 뜨거운 전우회의 불씨를 당겨주었다. 그래, 이것은 아군을 향한 공격이 아니다. 내부의 풀리를 튼 거대한 독사를 도려내어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한 수술이다. 도진은 노획한 용병의 야간 투시경을 뒤집어쓰고 소음기가 장착된 M사 카빈의 놀이쇠를 소리 없이 점검했다. 역설적이게도 그의 가슴 속에는 억울하게 죽어간 부하들을 위한 피 끓는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지만 머리는 극한의 영하로 차갑게 얼어붙었다. 분노에 휘둘리는 자는 사냥감이 될 뿐이다. 그것이 전설적인 특임대 팀장 흑벌 블랙비의 단독 침투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이었다. 악천후로 인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험준한 능선이었지만 도진은 뼈에 새겨진 전술적 직관으로 지형의 사각지대를 파고들며 나뭇가지 하나 밟지 않고 유령처럼 산악지대를 주파했다. 15분 후 대대 지휘소 외곽. 겹겹이 둘러쳐진 윤형 철조망과 서치라이트의 굵은 불빛이 포구를 가르며 교차하는 지점 앞에서 도진은 걸음을 멈췄다. 벙커와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자들은 대대장의 추악한 음모 따위는 꿈에도 모른 채 추위에 떨고 있는 평범한 20대 초반의 국군 병사들이었다. 도진의 머릿속에 과거 작전에서 상부의 꼬리 자르기로 인해 사지가 찢겨나가던 옛 부하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동포의 피는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다. 무고한 생명은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다. 도진은 철저하게 비살상 제압 전술로 전환했다. 그는 허리춤에서 전파 교란기 자물을 꺼내 주파수를 맞췄다. 전 창간, 반경 50m 내의 무전 통신에 국지적인 화이트 노이즈가 발생했다. 초병들이 통신 불량에 당황하며 무전기를 두드리는 그 짧은 혼란의 틈, 감시 카메라가 회전하고 서치라이트가 반대편으로 돌아가며 정확히 3.5초의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 순간 도진의 몸이 빗물을 박차고 그림자처럼 도약했다. 쓱 하는 바람 소리와 함께 첫 번째 보초병의 등 뒤로 파고든 도진은 왼손으로 병사의 입을 틀어막음과 동시에 오른팔로 경동맥을 정확히 3초간 압박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차단된 병사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1초 만에 의식을 잃었다. 도진은 소총이 바닥에 부딪히기 전 발등으로 총열을 부드럽게 받아내며 쇳소리를 완벽히 차단했고 기절한 병사를 숲을 깊숙한 곳에 조심스레 눕혔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초병 역시 도진의 압도적인 CQC 근접 격투술 앞에 허무하게 무너졌다. 그는 살상을 피하기 위해 관절의 가동 범위를 역으로 이용하거나 혈점을 타격하는 고도의 정밀한 기술만을 구사했다. 도진은 지휘소의 경계망을 종이장 찢듯 돌파하며 내부로 침투했다. 외곽을 돌파한 도진의 눈앞에 지휘소 본청 막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부터는 상황이 달랐다. 막사 입구를 지키는 자들은 명령에 따르는 일반 병사가 아니라 이철민의 더러운 돈을 나눠 먹으며 사조직의 수종 노릇을 하는 부패한 부사관들이었다. 그들의 허리춤에는 규정에 없는 사제 전투 단검과 권총이 들려 있었다. 이들에게는 자비가 필요 없었지만 도진은 여전히 총기 사용을 자제했다. 총성은 잠들어 있는 다른 무고한 아군들을 자극할 위험이 컸기 때문이다. 대신 도진은 고도의 심리전을 택했다. 그는 노획한 연막탄의 핀을 뽑아 막사 환풍구 쪽으로 굴려넣고 배전반의 메인 케이블을 군용 나이프로 절단해버렸다. 치익, 팟. 막사 내부의 조명이 일제히 꺼지고 매캐한 연기가 복도를 채우기 시작하자 부패한 간부들이 당황하며
기침을 쏟아냈다. 뭐야? 발전기가 나갔나? 연기다? 적습인가? 지휘 통제실에 무전 쳐봐. 통신이 안 터집니다. 완전히 먹통입니다. 혼란과 공포가 극에 달한 순간 짙은 연막 속에서 둔탁한 파공음이 연달아 울려 퍼졌다. 퍽, 윽, 끄악. 도지는 열화상 장비에만 의존한 채 유유히 걸어 들어가 당황하여 허둥대는 적들의 무릎 관절과 명치를 자비 없이 걷어차고 꺾어버렸다. 화려한 살상 기술 대신 인체의 급소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타격만으로 이철민의 호위 병력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바닥을 뒹굴며 신음했다. 도지는 바닥에 쓰러진 자들의 뒷덜미를 밟아 완벽히 기절시키며 지휘소의 심장부를 향해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철저한 계산과 지능적인 움직임으로 이철민의 숨통을 조여가는 숨막히는 두뇌 싸움이자 일방적인 사냥이었다. 같은 시각 막사 안쪽에 굳게 닫힌 대대장실. 이철민 중령은 고급 가죽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여유로운 표정으로 시가를 피워 물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작전 지역이 표시된 전술 지도와 값비싼 싱글 몰트 위스키가 놓여 있었다. 일중대와의 통신이 완전히 두절된 지 벌써 1시간이 지났다. 밖의 거센 빗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일 뿐 방 안은 기분 좋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이제 슬슬 정리가 끝났겠군. 철민은 위스키 잔을 빙글빙글 굴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박동훈의 중대는 자신이 고용한 전문 용병조에 의해 몰살당했을 것이고 자신의 군수품 밀매 루트와 비자금 장부의 행방을 쫓던 내사국의 개코들 역시 계곡의 진흙 속에 영원히 파묻혔을 터였다. 국가 안보? 전후에 다 개가 짖는 소리일 뿐이지. 그는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논리적인 궤변을 늘어놓았다. 결국 이 빌어먹을 군대라는 시스템에서 살아남아 정점에 오르는 놈이 진정한 애국자고 승리자인 법이다. 피 흘리는 말단 병사들? 그건 지휘관이 밟고 올라가라고 국가가 친히 지급한 소모품에 불과해. 나의 이 위대한 생존을 위해 몇 놈 뒤지는 건 국가 안보를 위한 아주 사소한 필요악일 뿐이지. 철민은 자신의 끔찍한 범죄를 생존 방식이라 합리화하며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 있었다. 군대는 그에게 있어 거대한 사유재산이자 권력을 증식시키는 사업장이었다. 이제 이 계곡의 참사를 북한군 잔당이나 무장공비의 소행으로 포장해서 상부에 보고만 올리면 오히려 그는 적의 기습에 맞서 부대를 훌륭히 통솔한 영웅이 되어 장군 진급의 탄탄대로를 걷게 될 것이었다. 완벽해. 철민이 승리의 축배를 들기 위해 위스키 잔을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다. 펑, 챙그랑. 창문 밖에서 섬광폭음탄이 터지는 고막을 찢는 굉음과 함께 두꺼운 유리가 박살나고 대대장실의 육중한 철문이 폭탄을 맞은 듯 통째로 뜯겨나갔다. 무슨, 크악. 눈이 멀듯한 강렬한 백색 섬광에 철민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본능적으로 서랍 속의 권총을 향해 손을 뻗으려 했지만 매캐한 연기를 뚫고 표범처럼 도약한 검은 그림자가 먼저 책상을 밟고 넘어와 철민의 명치를 자비 없이 걷어찼다. 커헉. 위스키 잔이 깨지며 파편과 호박색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다. 숨을 헐떡이며 뒤로 물러선 철민의 미간 사이로 차갑게 식은 소음기 총구가 정확히 들이밀어졌다. 숨 막히는 정적이 대대장실을 짓눌렀다. 연기가 서서히 거치며 드러난 침입자의 모습에 철민의 두 눈이 경악으로 크게 찢어졌다.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된 너덜너덜한 전투복. 늘 어눌한 표정으로 자신의 눈치를 보며 뜬뜨게 행동하던, 그래서 자신이 쓰레기 취급하며 함부로 대했던 그 바보 같던 늙은 이병. 그러나 지금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 사내의 눈빛은 굽어 살피는 자비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심연의 야수이자 학살자의 그것이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수백 명의 목숨을 짊어져 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살기. 김도진. 내 놈이 어떻게 여기까지. 일중대는 분명 전멸했을 텐데.
용병들은 다 어디 가고 철민은 사색이 된 얼굴로 발버둥 치며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도진의 강철 같은 전투화가 철민의 가슴팍을 바위처럼 짓눌러 숨통을 막았다. 이봐. 도진아, 네가 오해를 단단히 했나 본데 이건 다 대의를 위한 크아. 도진의 총렬이 궤변을 늘어놓으려는 철민의 입술을 지식이며 들어갔다. 철민의 이빨이 부러지며 비릿한 피가 터져나왔다. 내 놈이 돈으로 산 알량한 생존 방식은 실패했다. 이철민, 중령. 도진의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 서늘하고 잔혹했다. 그 음성은 도진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 사지가 찢겨나가며 죽어간 옛 부하들, 그리고 방금 전 피투성이가 되어 참회하던 박동훈 대위와 부당한 명령에 의해 죽어간 일중대원들의 피 끓는 원한이 서린 목소리였다. 부패한 권력을 향한 압도적인 혐오가 대대장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 놈이 고용한 개자식들은 이미 내가 전부 지옥으로 보냈다. 도진이 총구를 더욱 강하게 짓누르며 철민의 흔들리는 동공을 똑바로 응시했다. 과거의 극심한 PTSD와 지휘관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 끊임없이 고뇌하던 도진의 내면은 이제 오직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맹세와 단죄의 의지로 강철처럼 굳어 있었다. 네가 장기말처럼 쓰레기통에 내다버린 전우들의 피가 네 몸속에 흐르는 그 역겨운 피보다 훨씬 붉고 고결하다는 걸 오늘 내 놈의 뼈에 직접 새겨주마. 이철민의 얼굴이 짐승처럼 일그러지며 사시나무 떨듯 경련했다. 권력의 꼭대기에서 타인의 목숨을 숫자 노름으로 치부하며 장기판에 졸로 쓰다 버리던 자가 처음으로 마주한 압도적인 진짜 힘 앞에서의 추악하고 나약한 민낯이었다. 어수룩한 신병의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던진 전설의 특임대 출신 김도진 소령의 진정한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국가를 좀먹고 전우의 등에 칼을 꽂은 거대한 독사의 숨통을 밟아버린 도진의 손가락이 서서히 방아쇠를 향해 당겨지고 있었다. 차가운 금속성의 파공음이 지휘소의 더러운 정적을 영원히 깨뜨릴 준비를 마쳤다. 카악. 이철민 중령은 입안의 고인 핏물과 부러진 이빨의 파편을 고급 카펫 위로 길게 뱉어냈다. 명치를 짓누르는 김도진의 군화굽이 당장이라도 갈비뼈를 산산조각 낼 듯 파고들었지만 철민은 특유의 교활하고 오만한 눈빛을 잃지 않은 채 비틀린 웃음을 흘렸다. 피비린내 나는 참상 속에서도 그의 두뇌는 오직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차갑고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김소령. 그래, 내 놈이 그 전설 속의 유령이었군. 하지만 네가 지금 무슨 미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고는 있나? 철민의 목소리는 피투성이가 된 상황에서도 기괴할 정도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었다. 나 하나 여기서 쏴 죽인다고 이 썩어 빠진 군대라는 거대한 기계가 정화될 것 같나? 내가 굴리던 자금의 꼬리는 이미 군 수뇌부의 굵직한 별들 주머니까지 닿아 있다. 날 건드리면 너뿐만 아니라 네가 알량한 전우애랍시고 지키려 들었던 저 밑바닥의 일중대원들까지 모조리 반역과 항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개죽음을 당할 거다. 이게 현실이다, 김도진. 넌 지금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를 떠받치는 거대한 시스템의 톱니바퀴에 모래를 뿌리는 멍청하고 순진한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것은 전형적인 궤변이었다. 자신의 추악한 사익 추구와 범죄를 거대한 체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치환하여 면죄부를 얻어내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철민은 도진의 총구가 자신의 말에 미세하게라도 흔들릴 것이라 확신하며 시선을 위로 향한 채 소매춤에 은밀히 숨겨둔 초소형 세라믹 나이프를 향해 손가락을 뻗었다. 찰나의 빈틈만 보이면 도진의 대퇴부 동맥을 긋고 전세를 역전시킬 계산이었다. 그러나 뼈에 새겨진 도진의 전술적 직관은 철민의 얄팍한 새치어에 놀아날 만큼 무르지 않았다. 도진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오직 심연과도 같은 차가운 살기만이 번뜩였다. 빠각, 끄아악.
총구를 거둔 도진이 찰나의 망설임도 없이 철민의 오른쪽 손목을 군화발로 내리찍어 완전히 으스러뜨렸다. 뼈가 부서지고 인대가 파열되는 끔찍한 파공음이 대대장실을 울렸다. 손가락 끝에 걸려있던 세라믹 나이프가 힘없이 바닥으로 튕겨나갔다. 내 놈이 말하는 현실이라는 건 결국 타인의 피를 빨아먹으며 연명하는 기생충들의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 도진은 허리춤에서 케이블 타이 형태의 군용 수갑을 꺼내 고통에 몸부림치며 절규하는 철민의 양손을 등 뒤로 거칠게 꺾어 결박했다. 숨통을 끊어놓는 대신 그가 그토록 숭배하던 논리와 권력의 민낯을 법의 심판대 위에 발가벗겨 세우기 위한 완벽한 비살상 제압이었다. 내 놈의 더러운 장부가 수뇌부까지 닿아 있다면 그 수뇌부의 썩은 목줄까지 전부 끊어놓는 게 내가 배운 진짜 생존 방식이다. 그 순간 폭발로 뜯겨나간 대대장실 문 밖으로 묵직한 군화 발소리가 다급하게 쏟아져 들어왔다. 방탄조끼와 K1 기관 단총으로 완전 무장한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SDT 병력들이었다. 그들의 선두에는 차가운 빗물에 흠뻑 젖은 최윤아 상사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철민의 비자금 내역과 밀매 루트, 그리고 사조직의 명단이 고스란히 담긴 암호화 USB가 쥐어져 있었다.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건물 내 적대 세력 전원 무장 해제 및 생포 완료했습니다. 유나의 예리한 시선이 바닥에 나뒹구는 철민의 비참한 몰골을 지나 묵묵히 서 있는 도진에게 머물렀다. 어수룩한 바보 연기 속에 숨겨져 있던 날카로운 맹수의 발톱, 과거 국경 교전에서 동료를 잃고 지옥 같은 생존자의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던 그녀는 도진이 뿜어내는 저 지독한 고독과 살기가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뼈저리게 이해할 수 있었다. 유나는 도진을 향해 작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계급과 규정을 뛰어넘어 사선을 넘어온 생존자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무언의 연대이자 깊은 전우애의 표식이었다. 같은 시각, 지휘소 외곽의 임시 통제 구역, 거세게 몰아치던 폭우가 점차 가늘어지고 여명의 푸른빛이 안개 낀 산등성이를 넘어오고 있었다. 박동훈 대위는 피와 진흙으로 엉망이 된 전투복을 입은 채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 자신의 중대원들을 초점 없는 멍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총상과 자상, 그리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부하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동훈의 시선 끝에 군사경찰의 호송 차량으로 처참하게 끌려가는 이철민 중령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를 조용히 따르는 한 남자, 자신의 부대에서 가장 어수룩하고 찬뜻하며 자신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했던 김도진 이병이 있었다. 도진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고 그의 굽은 등에서는 지휘관으로서 수많은 죽음을 짊어져 본 자 특유의 서늘하고 거대한 긍지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전설의 특임대 출신 김도진 소령. 그 압도적인 진실 앞에서 동훈의 알량한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동훈의 무릎이 속절없이 꺾이며 진흙탕 위로 털썩 주저앉았다. 실전 경험이 전혀 없다는 콤플렉스, 동기들에게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진급에 대한 병적인 강박관념, 그 얄팍한 내면의 불안감과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그는 부하들을 가혹하게 쥐어짜고 특히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도진을 노골적으로 멸시하며 헛된 권위를 세웠다. 그러나 정작 생사가 오가는 진짜 위기의 순간 동훈 자신은 공포에 질려 아무런 결단도 내리지 못하고 바들바들 떠는 나약한 겁쟁이에 불과했다. 부하들의 목숨을 살린 것은 그가 그토록 짓밟았던 도진의 희생과 지휘관에게 버림받았음에도 끝까지 진지를 사수하려 피 흘리며 싸웠던 일중대원들의 처절한 투혼이었다. 으흑,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동훈의 두 손이 차가운 진흙을 찢어질 듯 움켜쥐었다.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뼈를 깎는 참회의 눈물이 그의 흙먼지 묻은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지휘관의 어깨에 얹힌 계급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남 위에 군림하기 위한 빛나는 완장이 아니라 부하들의 생명과 피를 온전히 감당하고 찢겨나갈 각오를 해야 하는 끔찍하도록 무거운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의 고통스러운 통곡 소리가 젖은 새벽의 정막을 날카롭게 갈랐다. 모든 사건이 일단락되고 이철민의 부패 카르텔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국방부 내사국의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수사가 시작되었다. 산악지대의 부대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지만 도진은 홀로 최전방 철책선의 깊은 어둠 속에 조용히 서 있었다. 비가 갠 후에 서늘하고 맑은 새벽 공기. 도진의 등 뒤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있었다. 최윤아 상사였다. 보고서 작성과 현장 인계가 모두 끝났습니다. 김소령님의, 아니, 김도진 이병님의 진짜 정체와 이번 작전 개입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저히 최고 보안으로 붙여질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 상사님. 도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유나는 그의 곁으로 다가와 잿빛으로 물든 북녘의 산하를 함께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랫동안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과거의 국경 교전에서 제 눈앞에서 동료를 잃었을 때 저는 매일 밤 그들의 비명소리에 짓눌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유나가 담담하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당신도 그랬겠지요. 그 깊고 참혹한 상처를 안고 다시 이 지옥 같은 전장으로 위장 잠입해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 저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오늘은 아무도 무의미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진심 어린 한마디는 도진의 굳게 닫혀있던 내면의 빙벽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다. 도진은 천천히 자신의 가슴 안쪽 주머니로 투박한 손을 집어넣었다. 그의 손에 딸려 나온 것은 오랜 시간 피와 땀에 얼룩져 붉게 녹이 쓴 3개의 낡은 군번줄이었다. 과거 극비 침투 작전 중 자신의 눈앞에서 적의 포화의 사지가 찢겨나가며 전사했던 사랑하는 부하들의 유품. 도진은 지난 수년간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시달리며 이 군번줄이 부딪히며 내는 차가운 금속성 마찰음을 죽은 자들의 원망 섞인 환청처럼 들어야만 했다. 지휘관으로서 그들을 살려서 데려오지 못했다는 끔찍한 죄책감이 매일 밤 그의 목을 졸랐고 그는 영혼이 부서진 채 지옥을 헤매야 했다. 도진은 흉터투성이의 거친 손으로 그 군번줄들을 꽉 쥐었다. 차가웠던 금속이 그의 체온을 머금고 서서히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팀장님, 제발 자책하지 마시고 살아남으십시오. 마지막 순간 흙먼지와 피를 토해내면서도 자신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짓던 부하의 앳된 얼굴이 안개 너머로 떠올랐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휘관이었던 도진이 평생 죄책감 속에 망가져 가기를 바란 것이 아니었다. 살아남아 다시는 자신들과 같은 무고하고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잔혹한 최전방을 든든하게 지켜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도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꼭 쥔 주먹 위로 그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떨어져 내렸다. 늘 그의 목을 조르던 과거의 망령들이 비로소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새벽 안개 저편으로 평온하게 흩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요. 완전한 치유는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오늘 그는 이철민이라는 거대한 악을 단죄하고 새로운 전우들의 목숨을 지켜냈다. 그가 짊어졌던 피비린내 나는 책임감의 무게가 아주 조금은, 정말 아주 조금은 가벼워져 있었다. 가시죠, 최 상사님. 곧 아침 점호 시간입니다. 눈물을 닦아낸 도진이 뒤를 돌아보며 다시 평소에 탄뜨고 어수룩한 이병의 표정으로 돌아와 싱긋 웃어 보였다. 유나 역시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전설의 특임대 팀장 김도진 소령. 그는 세간의 찬사를 받는 화려한 영웅의 자리나 권력을 상징하는 장교의 빛나는 견장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계급장 없는 야전 상의의 옷깃을 여미며
묵묵히 최전방의 짙은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진정한 군인으로서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의무를 다하기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피 흘리며 감당해야 할 이 잔혹하고 거룩한 침묵의 초소를 향해서 그의 가슴팍에 품은 눈물 젖은 세 개의 군번줄이 심장 박동과 함께 낮고 묵직한 소리를 내며 보이지 않는 빛을 발하고 있었다.